좀 해주세요. 저 갑자기 안녕. 원고가 없어 손에.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소개할게요. 현장의정 포커스 나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의정 네. 포커스라고 해야 되는데 현장감이 살아있는 것도 맞죠? 그럼요. 현장감이 현장감이 아주 살아있네. 살아있고 발로 뛰는 네. 현장의정 포커스. 민나 씨가 프로예요, 프로. 왜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하니까 또 현장 의정 포커스에 또 현장을 가는 의정 진짜 포커스. 이제 찾았네. 네, 오늘도 착한 나정은 책 아나운서 나옵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호흡 맞춘 지 OBS 라디오에서만 1년이고 그 전에 워낙 길거든요. 역사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아니 네.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퀴즈를 오늘 냈었어요.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퀴즈를 냈는데 일단 나정원 아나운서도 맞출 수 있겠죠. 요즘에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는다라고 네. 했을 때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들으세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보기 있습니다. 네. 1번, 굿모닝 OBS, 2번. 굿나잇 OBS. 정답은? 1번 굿모닝 OBS고요. 금요일 코너 현장의정 포커스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역시 텐션. 네. 업되고 너무 좋아. 앵커는 최진만 앵커고요. 아나운서는 이윤아 아나운서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하면 괜찮을까요? 너무 좋지. 완전 금상첨화지. 네, 정답은 1번 굿모닝 OBS였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정답 문자 네. 보내주셨는데 5분께 찜질 스파 1인 오. 2매권 드리겠습니다. 좋겠다. 한 분씩 네. 소개를 해주시죠. 전화번호 끝자리 7000 7000번님 쉬운데요. 정답 1번 굿모닝 OBS 매일 체험 청취해 주시는 분일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224번님, 출근길 매일 함께합니다. 오 이 시간이 늘 기다려져요. 감사합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얘기하는 겁니다. 땡큐 6106번님 진만이 형 유나 어머 진만이 형 어제 야근했던 신입 경찰관 와 충성 저희도 충성입니다. 네. 아무 사건 사고 없는 하루여서 기분 좋은 굿모닝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4016번님, 하루 시작을 힘나게 해주는 굿모닝 OBS. 좋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4929번님 굿모닝 OBS 청취율 전화 준비 끝 하고 보내주셨어요. 받으시면은 네 이렇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OBS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5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취율 조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전화하면 꼭 대답해 주십시오. 모르는 번호여도 받기. 오늘은 저희 네. 무슨 얘기 나눠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꿀꿀했는데 네. 나정훈 아나운서 보니까 기분이 업됐어요. 그쵸, 마치 햇살 같은. 맞아, 햇살 한 줄기 네. 같은. 네. 아. 햇살 같은 경기도의회 만나고 하는데요. 오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용 의원과 함께 하겠고요. 이 최승용 의원이 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 회장도 앞서서 역임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이 공동주택 전문가예요. 그래서 오늘은 최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뭐 이런 얘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자, 두 분도 예.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있지만 그렇죠. 예. 살아보셨죠? 예, 지금도 예. 살고 있고요. 아파트. 예, 예, 네, 아파트. 네. 예. 저도 대부분 아파트에서 네. 살았고. 어떠셨나요? 살아보니까 일장일단 있어요. 모든 게 다. 뭐가 어떻게 그렇게 일단은 층간소음. 맞아요. 그거 무시 못해요. 네. 있어요. 네. 음식 냄새. 그것도 좀 맞아. 안 하세요? 음식? 아니, 음식 예. 우리가 지금 다른 음식 냄새 얘기를 했어. 저는 배달 음식 시켜도 그 엘리베이터에서 예. 나잖아요. 그걸 생각했네. 저는 그 배달 음식 시켰을 때 네네. 엘리베이터에서 냄새 딱 치킨 나면은 숨 크게 마셔요. 시키지 않아도 먹었다라는 이렇게 포만감이라도 가지고 아니 왜냐면 밤에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 이렇게 하면은 그 밤에 제가 시키면은 바로 시키게 이제 돼. 살찌잖아요. 맞아. 그래서 일단 숨만 크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걸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 싫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맞아요. 향기 다이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먼지 포비아가 말하고 있어서 보니까 네. 정말 조금 없어 보이네. 그래서 항상 환기를 좀 잘 시키거든요. 근데 환기. 시킬 때마다 뭐 윗집 네. 아랫집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맞아. 무슨 냄새가 들어오면 맞아.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사람 사는 곳이니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뭐 좋은 것도 있고 조금 불편한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런 거 다 감수하고서 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22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공동주택 비율이 88.57%.
아파트 비율은 여기에서 71%고요. 예. 1,400만 경기도민 중에서 7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이렇게 4명 작가님까지 해서 4명뿐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살면서 있었던 뭐 좋은 거 나쁜 거 그리고 공동주택이 점점 진화하고 있잖아요. 새롭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좋은 점도 나타나고 새롭게 나쁜 점도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 네. 없었던 불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승용 의원입니다. 과거에는 건물과 시설 관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그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라든가 흡연, 주차 문제, 고독사 문제 등 입주민의 개별 욕구와 IT와 AI가 발전하면서 이를 둘러싼 관리 민원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고요. 관리비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관리력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갑질은 사회 문제화되었고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사고까지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관리 업무의 본질을 벗어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력 감축은 서비스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시설 등이 위험 요소에 직면하고 있으며 관리비 등 관리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 참 많잖아요. 예, 뭐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고 해도 뭐 내 집에서 흡연하는 거 그것도 네. 또 다른 문제고 네. 또 아래 윗집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그 층간소음 네.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것들. 근데 게다가 또 AI나 스마트 기기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 입주민 입장에서는 뭐 관리비 줄인다고 뭐 관리 인원 뭐 줄이는 거 뭐 그게 안전 뭐 그게 막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경비아 씨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네. 이런 거 이제 막 맞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자꾸 이제 점점 새로운 게 생기다 보니까 또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느니까 분쟁도 많아지고 민원도 많아지고 이제 종류도 새로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 모든 문제들을 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를 하고 해결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갑질 문제 같은 거 뉴스에 보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관리 인원을 줄였다 하는 곳들은 적은 인원이 그 막 세대 수가 많은 곳은 몇천 세대 이렇게 네. 되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은 관리 인원으로 그 세대를 다 민원을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일이 한계에 부딪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승용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워낙에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주택 관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최승용 의원입니다. 국토부 산하에 보면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전국 1,441만 호에 이르는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욕구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공동주택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센터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일조자 대표의 운영 및 윤리교육과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지자체별 시설 및 공동체 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또한 각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기술 자문과 관리 투명성의 향상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여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원 상담 업무를 비롯한 실태조사와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네, 예전에 뭐 뉴스에서 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운영 투명하게 안 했다, 뭐 이거 밝혀라, 뭐 이런 기사들도 봤었는데 이제 이런 센터가 생기면 뭐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뭐 해결을 해주고 뭐 중재 역할도 해주고 뭐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회계 관리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지도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뭔가 뭐 분쟁 같은 거. 우리 아파트 안에서의 분쟁 말고 우리 아파트랑 저쪽 아파트랑 분쟁이 생겼다면 그 안에서의 또 갈등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이제 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가 생기면 각 지역이나 단지, 뭐 입주민들 그 여건에 맞춰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쳐서 하나의 이제 복지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승용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관리가 시설 관리 중심이었다면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주거 복지가 큰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복지관을 계속 지을 수 있을까요? 실버타운 계속 지을까요? 실버타운에 몇 프로나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공동주택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부 아파트에서는 식당이 들어와 입주민이 식사하고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깊어질수록 공동주택 자체에서 식당이 들어서 식당 관리를 하고 단지 내에서 건강관리, 여가선정 등 힐링하는 시대가 도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대비해서 공동주택 지원센터가 공동주택 관리 연구를 지원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 보면 그 입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커뮤니티 맞아요. 센터 뭐 당연히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을 위한 독서실, 네. 네. 심지어는 뭐 수영장도 있다고 그래요. 그 요즘은 어. 그것도 있다. 안마기 놓는 데도 라운지도 있다. 여기 너무 좋더라고요. 공짜인가? 네. 아, 관리비를 관리비서 내니까. 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장단점이야. 이렇게 들어갈 때 카드 찍고 맞아, 들어가잖아요. 맞아. 현관 네. 카드. 네. 거기에 이제 다 되더라고요. 예. 거기에 그러시구나. 이제 예. 딱 이제 음. 나중에 비용, 관리비 낼 때 네. 거기에 이제 추가 요금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맞아. 조식 제공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부럽긴 해요. 맞아, 아침에. 맞아. 아유, 아, 근데 우리는 못 먹고 가겠네. 새벽에 오니까. 저녁에 먹으면 안 되나? 미리 먹으면 안 되나? 조식 제공이라 석식이야. 가격이 다를 거예요, 아마. 네, 조금 나한테 가격이 조식은 오후 1시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진짜 생각보다 저도 이 조식 제공이 되게 부러웠는데 이게 제가 검색해봤어요. 조식 제공하는 아파트 딱 생각하면은 왠지 엄청 고급 아파트들 네. 생각나잖아요. 막 한강 뷰에 막 네. 이런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더니 고급 아파트들도 있는데요. 네. 민간 임대 아파트도 있고 그냥 우리 서민들이 이렇게 사는 그런 아파트에서도 조식 제공을 시작한 아파트들,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서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1인 가구도 많고 맞벌이 가구도 많고 또 맞벌이 가구 중에 자녀가 있으면은 또 아이 밥 챙겨주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근데 혼자 한 끼 그냥 대충 때우고 말지 뭐 이러시거나 그거마저도 힘든 분들 그러니까 다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네. 그거를 반영을 해서 네. 이제 아파트에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는 곳들이 늘어난 거입니다. 보통 이런 데서 칼로리 같은 거 다들 맞추잖아요. 맞아요. 건강식으로. 그죠? 영양사분들이 계셔야 되니까. 예,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점점 그 스마트화해진다 아파트가 뭐 얘기를 했었던 게 아예 자체 앱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식을 제공하면 이 조식은 몇 칼로리고 뭐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건강 관리까지 다 해주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뭐 조식 제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안전하게 독서실 바깥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네. 단지 안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또 하나의 주거복지 개념이다 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가 생기면 이런 거 식사관리, 건강관리, 뭐 방과 후 아이 돌봄 같은 것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방법을 이제 같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곳들은 그렇게 있더라고요. 어떤 아파트 단지는 조식이 아니라 이게 한 달에 뭐 최소 30회 식사를 끊으면 아침이나 저녁 중에 예. 선택해서 먹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주민들이 끊어야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동네에 이런 거 있으면 왜 우리 여기 아래 구내식당 같이 있잖아요. 예. 네. 안 가보셨구나 최 기자님.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면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있어 그럼 저 가끔 있어요. 지하 음식 1층에 예, 하기 싫으면 가서 먹고 가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진짜 있으면 뭔가 이렇게 센터에서 관리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지하 1층에 있는 그 식당이 우리 OBS 라디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건물에 있는 다른 네. 이제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이용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이랑 마찬가지로 그 이런 뭐 조식 하는 거라든가 키즈 카페라든가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있는 것들을 아파트마다 다 놓고 그거를 각각의 공동 그 관리 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면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법정동, 행정동 단위로 만들면은 이거는 또 하나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묶어서 좀 적은 단지라면은 이런 세대수가 적은 단지라면은 A 단지는 조식 제공하고 B 단지에서는 독서실을 운영하고 C 단지에서는 이렇게 하자 해서 그럼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보자. 네. 그렇게 하면은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고 복지도 챙길 수 있고 네, 그런 얘기를 다 하신 거죠. 네, 이렇게 저 뿌듯하게 쳐다보시나요? 아니 진짜로 아니 조식은 이 건물에서 먹고 옆에 가서 도서관에서 뭐 책 보면서 커피 마시고 요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쵸. 그치. 예. 이게 하나의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예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회사는 안 가고 그러면 더 금상첨화할 것 같은데. 예. 아니 근데 워킹맘들한테는 도움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예. 이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 아파트 생활, 뭐 공동주택 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막 비싼 아파트만 그런 거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복지 개념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만들려면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최승용 의원이 관련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발의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들어볼게요. 2023년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기존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에는 경기도에서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을 지원하거나 모범관리단지 선정 정도의 제한적인 관리만 가능한 조례였다면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했는 부분이 보면 개정 조례 안에는 경기도의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센터 에서 공동주택 거주자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례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3월에 이제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거 외에도요. 최승용 의원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가 필요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승용 의원입니다. 법부에는 주택 건설 공급과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에 가보시면은 공유주택 관리 전문 직렬이 없습니다. 건축이라든가 전기설비 등 기술 전문직이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 지식 부족과 많은 민원으로 관련 부서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공동주택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수립을 전담하는 공동주택 관리국이나 공동주택 관리과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쟁과 민원에 신속하고 현실적인 행정관리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 직렬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공동주택 관리 전문 직렬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한 좀 2년 정도 전에 나온 기사이긴 한데 네. 한 혁신도시에서 이제 공동주택을 이제 아파트가 계속 들어선 거죠. 근데 관할 관청에는 공동주택 관리 민원 담당 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세대 뭐 이렇게 되는데 한 명이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민원 종류가 이제 환경, 하자보수, 층간소음, 회계감사, 뭐 종류는 아주 뭐 대기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한데 네. 공무원 혼자서 만능이 아니잖아요.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세대는 점점 더 늘어나는 거고요. 아파트 계속 더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택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과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이게 해결을 하고 또 공동주택 행정을 조금 더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전문 직렬을 도입해야 한다. 할 때가 됐다라고 네. 최승용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또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또 일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맞아요. 또 혜택을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이게 예. 하시는 말씀이 계속 전기 파트 하시는 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시면은 얼마나 그 본인도 힘드시겠어요. 버겁죠. 그렇죠. 이걸 예. 하나 해결할 때마다 수일이 걸리실 거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좀 전문적으로 예. 다룰 수 있는 직렬이 필요하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언뜻 생각에 전기랑 통신이 같은 걸 것 같지만 또 다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요. 요즘은 또 세분화돼가지고 꼭 필요한 게 아닐까 싶고 저는 오늘 내용 들으면서 약간 몇 년 뒤 나의 미래의 삶이 이렇지 않을까. 진짜 공동 뭐 이런 거 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조금. 이렇게 해서 네. 운영해서 거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조금 네. 저렴한 비용으로 또 그러니까. 이용하고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그 예능 보니까 박할린 그 뮤지컬 감독이 지인들이랑 이렇게 같은 마을에서 살면서 음식은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고 약간 이런 거 예전에 나온 적 있거든요. 살짝 부러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나정훈 아나운서 함께했고요. 현장의정 포커스 다음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최승용 의원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요. 아까 요 댓글 있으셨어요. 김봉호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맞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셨나 봐요. 예. 저희 너튜브에 그냥 검색창에 OBS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매일 아침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아까 나정원 아나운서가 이 노래 오늘 듣자고 해서 시사적인 부분이 있는 노래겠죠? 뉴진스의 하이보이 이 노래 남겨드리고요. 잠시 후 9시부터는 배즈 프로듀서의 모닝 브레이크 이어집니다. 여러분 쭉 함께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의 신하연, 작가 변진솔, 안정훈, 보이는 라디오의 나종과 저는 최진만. 저는 이유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